네, 지진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연재해 대처하는 이야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영 보도본부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 차장, 지금 어쨌든 지진 난 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수습은 좀 멀어 보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응급복구율이 한 70%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1,3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지금 현재 집 밖을 내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한번 포항의 기온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네. 5도에서 6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군요. 예, 영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시간이 이제 밤이 이제 어두워질수록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밤 같은 경우엔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방비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또 언제 추가 피해가 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불안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집으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포항 시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와 있다가 나는요, 너무 정신없어 병원에 실려가 있다가 왔거든요. 혹시 집에 있을 때 지진 나면은 대피하기 어렵고 여기는 밖이랑 가까우니까. 결국 건물에 못 들어간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지금 이상 이재민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160여 채 빈 주택을 이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네. 문제는 이주민 수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제공될 수 있는 주택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 나머지 분들이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집에 들어가라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얼핏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문제는 사유시설 자체에 정부가 배나라 감을 놔라.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고 나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지금 현재 대피시설에 남아야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뭐 걱정이 큰 텐데요. 이게 지금 뭐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좀 네. 희한한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진앙지 인근의 논에서 네. 지금 이제 목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액상화 현상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사진을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논이군요. 네. 지금 논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래가 원래는 좀 흩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저게 물과 함께 뭉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닷가 근처 모래 같아요. 네. 네. 저게 소위 말하는 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액상화 현상인데 저게 지진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기존에 모래나 습기와 이제 균등하게 섞여 있는데 네.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상 밖으로 분출돼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1964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진의 피해가 한층 컸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칫 우리나라에서 이런 액상화 현상이 처음 지금 발견된 상황인데 이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정엽 박사, 그 포스텍은 이번 지진 피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지난번 경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는 이제 포항 포스텍이 시공될 당시 이제 시공을 주도했던 이제 박태준 총리 돌아가셨지만은 박태준 총리께서 이 학교가 오래갈 만큼 건물 자체도 오래가도록 짓자라는 그러한 정신하에 이제 시공을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천년 건물을 네. 지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내진 설계 기준도 없을 때였는데 이제 건물 자체에 내진을 설계를 마련을 해서 네. 건물을 지었고 뭐 자재 및 여러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학교 건물들은 피해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이렇게 좀 큰 뭐 자연 재해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네. 때 정치권에서는 조금 뒤에서 묵묵히 좀 도와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분의 발언이 지금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지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좀 궁금하기도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순방 다녀온 지 연일 공개 일정이 없거든요. 여기 포항 지진 현장 갈 법도 한데
아직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마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 사실 지금 상당히 복구라든지 네. 또 이게 재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는 경호시설이라든지 또 공무원들 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당장은 일단 지금 구조하는데 중요하고 또 복구하는데 중요하니까 아마 이제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가실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가게 되면 또 그쪽에 다 동원돼야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심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네.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나 싶고 지금 이제 유해 최고위원회 저 발언을 보면 우리가 왕조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어떤 그 뭐 가뭄이 난다 이러면 다 왕 책임이다 네. 해서 뭐 직접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 거기 포항 시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비춰봤을 때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이 지진 나서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정치권이 가서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것인지 거기가 정쟁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 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집도 지금 못 들어가서 학생들은 지금 다음 주 시험인데 공부할 곳이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거기 가서 그냥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저런 말 자체가 보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양식적,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언급하지 않을 수 네. 없는 점은 지금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사후 대처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이 발언이 알려진 다음에 뉴 최고위원회 SNS에 비판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거기에 반사라는 댓글을 어머. 댓글하면 네. 아니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SNS에 자신이 한리준 경고라고 했지 천벌이란 말은 안 했다. 아. 어려우면은 약간 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보다는 자신이 오히려 지금 현재 거짓 뉴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풀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문제 자기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깨끗이 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공당의 최고위원이 맞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천재지변하면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 생각나는데 네. 육해공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대형 사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그렇죠. 일이 사실 이제 YS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급속한 경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다면서 그다음에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뭐 송기가 들은 100만 호 건설 뭐 등등해서 정말 네. 몰아붙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YS 정부가 되면서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이제 사실은 드러난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구포의 열차 사고 또 뭐 서해 회료 사고 있었지만 성수대교 붕괴하고 이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그 문제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 급속한 성장하다 보니까 다 특혜를 봐주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사고가 이제 동시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땐 참 YS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초기에 인기가 95%에 달했지 않습니까? 취임할 때. 근데 이런 사고가 한 번 거치면서 거의 지지도가 푹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아니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왜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 저 박정희가 시절에 다 했는 것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셔서 네. 상당히 또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때는 일이 터질 때마다 하여튼 대국민 사과 전문을 해서 이 사과 정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 정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상한 건요. 네. 상품백화점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났었잖아요. 네. 한 500명 정도. 그런데 그때는 대국민 사과가 정작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사고들이 연이어지고 또 정부가 또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인 측면에 좀 너무 주목해서 네. 대통령의 그런 성명 같은 것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사실 정부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민간의 책임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네.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이러한 사고가 계속될 경우 정부 자체의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물론 후에는 이제 IMF 사태 등 여러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네.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적 자산이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월호 침몰에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신정 차장. 어쨌든 YS 정부가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서 또 국민 여론이 출렁했다.
이런 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죠? 네,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실 텐데요. 네. 지금 현재 94년 9월 같은 경우에 네. 지지율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56.8% 이제 나오는데 네. 그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고 삼풍백화점 붕괴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큰 폭, 10%, 15%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정부의 자세인데 네. 문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거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게 저 표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참모들이 나중에 이제 정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토로하는 걸 보면 네. 당시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참모들은 대통령 나가서 좀 사과하셔야 됩니다. 뭐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거 왜 내가 사과하노? 다 박정희가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뭐 다리나 이런 게 보면 다들 197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또 그때 전 정부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군사 독재 정권을 너무나 싫어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과거 정권 했는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또 안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할 때도 참모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번 사고 터질 때마다 수백 명씩 죽고 인기도가 막 10%씩 떨어지니까 참모들 입장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는데 사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사과를 한 데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내가 사과할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좀 한탄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와서 좀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게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와 이 허리케인 피해 현장을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뭐 좀 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 역시 이제 이런 큰 재난이 났을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큰 예가 이제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2005년, 부시 네. 대통령의 이제 대응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약 27일 동안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리케인이 다가오니까 사실 이제 긴급 재해 상황을 발표를 하고 대피를 하라고 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그 휴가지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들이닥치고 나서도 하루 이틀 더 머물다가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재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창밖으로 그 재해 지역을 보는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보도용으로 배포를 했는데 그 사진이 대통령이 이제 현장은 직접 와보지 않고 멀리서 그냥 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그 사고 대책에 투입되는 인력이 늦어지는 점이나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그 샌디가 뉴저지에 왔을 때 그 공화당 주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본인이 재해 지역에 참여를 직접 참관을 하고 복구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고 현지 2012년에 이제 선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선거 전이었는데 그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이제 사업가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좀 이제 선거를 위해서 이제 나서고 있다 현장에. 그러한 좀 조롱하는 듯한 트윗을 날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보긴 했는데 이제 부인의 복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네. 그 수해 현장을 가면서 이제 멜라니 여사가 이제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는 바람에 네. 이제 많은 미국 언론에서는 2012년에 오바마에 대한 조롱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그리고 본인의 사진들을 합성을 해서 네.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에 많은 문제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힐을 신고 갔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운동화로 바꿔 신고 갔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발에 부랴부랴 이제 흰 운동화로 바꿔 신었던 그걸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네. 그 당시 외신들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멜라니아 여사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 당시 그 하이힐 사진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돼서 나온 사진이 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헤드라인 제목이 멜라니아 여사가 그 하이힐로
그 쓰레기들을 찝으러 갔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재난이 터지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처음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시 대통령 때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네. 부시 대통령이 가서 그 현장에서 메가폰을 들고 그 소방대장과 함께 연설했던 그 장면 때문에 사실은 부시가 상당히 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요. 재선까지 가는 그렇죠. 어떤 원동력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다. 네, 이런 아까 평가가 말씀하신 오바마 대통령이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재난이 터지면 대통령이 어떻게 첫 번째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세월호 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때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날 좀 조용히 이제 진도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게 대처를 그래도 좀 잘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사실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왜냐하면 세월호 보고 때 당장 예를 들어서 그날 회의를 소집하고 뭘 했으면 지금 사실 이렇게 가지 않았죠. 근데 뭐 그 뒤늦게 한 것은 이미 지나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어떤 재난 상황이 터지면 리더는 어떻게 첫 발언을 하고 첫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항 지진 현장에 가지 않았고 대신 이낙연 네. 총리가 가서 피해자들을 위로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이제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우정엽 의원님,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저기요? 최근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 하비라는 큰 또 태풍이 몰아닥쳐서 그렇죠. 물론 카트리나 때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네. 100명 정도의 인명 피해도 내고 약 30조에서 50조 정도로 저기 있는 분들의 네네. 공통점이 뭡니까? 미국의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죠. 전직 대통령들이 5명이네요. 이제 5명들이 그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행사에 모두 모여서 네. 이제 미국이 좀 단결해서 그 피해자들을 위한 행동에 나서자라는 것을 한 건데요. 사실 저 사진을 보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비난하기도 했지만은 저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큰 재난이 닥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이런 정치적인 분열을 좀 네. 뒤로 하고 한번 저렇게 뭉쳐서 피해자들을 돕자라는 의식에 전직 대통령들이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포항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러네요. 이게 네. 거의 구룡포가 사실 고향이고 또 형이 이상득 의원이 거기서 국회의원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역구였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이제 그냥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만 밝혔는데 뭐 가볼 수도 없는 처지죠. 지금 뭐 본인의 수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재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은 지금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참 미국과는 상황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재복구에는 여도 야도 없다. 네, 맞네요. 결국 여도 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복구에 정치권들이 좀 어떻게 한 마음을 갖고 좀 전력을 다했으면 그걸 좀 주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은 지금 그런 좀 감옥이 있고요.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의 어떤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상황은 연출되기 어려운 건가요, 결국? 글쎄 이제 우리가 아마 대통령제 문화가 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정착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이제 문제 삼지 않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대통령들이 보면 항상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문제 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뭐 된다든지 이게 왔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물론 이제 단임제 5년 단임제라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제 정치 문화도 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번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좀 제도적인 어떤 개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과거 정권을 좀 심판해서 내 정권이 좀 돋보이자 이런 어떤 것보다는 내가 뭘 해서 좀 돋보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권 문화가 좀 된다라면 없을 텐데 이렇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참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포항 지진을 보면서 우리 정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